재난 대응의 강국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최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 항상 자신만만하던 프랑스인들은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긴급 재난 대응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46세가 된 지금까지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건 바로 우리 프랑스의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위잉. 긴급 상황 발생. 초대형 해양 폭풍 발생. 남부 해안 지역에서 초대형 해양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기상청 예보관은 뭘 하고 있었나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니스와 칸느 일대는 이미 거대한 파도에 휩싸여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해양재해는 처음 보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우리 팀을 소집했습니다. 최신형 드론 20대, 수중 로봇 구조대,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생존자 탐지 장비까지 유럽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일제히 가동되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해결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이 시스템들이 보여준 성과를 믿고 있었거든요. 파도가 휩쓸고 간 해안가에는 여전히 생존자들이 있을 테고 우리 장비들이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덮쳐온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해안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건물들이 종이처럼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드론 부대, 즉시 수색 개시하세요. 제 명령이 떨어지자 드론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로봇 구조대도 물속으로 들어갔죠. 완벽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드론들이 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 경계선 너머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민간 구조단체 대표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문 구조팀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윤수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태백이에요. 특수 훈련을 받은 진돗개거든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개라고요? 우리가 지금 최첨단 로봇과 드론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무슨 도움이 될 거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도쿄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일본인 교수가 제 연구를 무시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중국 대표들의 비현실적인 제안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죠. 특히 한국 대표단이 제시했던 구조 방법들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도움은 받지 않습니다. 김윤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추어들이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개 한 마리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김윤수와 그의 개가 물러난 후 저는 다시 구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드론들이 보내오는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생존자가 있을 만한 지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번개가 아니라 전자기 폭풍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전자장비들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죠. 드론 1호기, 응답하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잡음만 가득했어요. 드론 2호기, 3호기, 응답하세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로봇 구조대는 어떻습니까? 총책임자님, 로봇들도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전자기 간섭 때문인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는요? 그것도 안 됩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됐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원들도 저만큼이나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생존자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어요. 기계에만 의존해왔던 제가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된 상황에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돌아보니 아까 그 김윤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니까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지금 와서 걔가 무슨 도움이 될 거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뭐든 시도해보죠. 김윤수는 태백을 불렀습니다. 그 개는 정말 특이했어요. 일반 개들과는 다른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백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아요. 따라가 볼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태백이 향한 곳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어요. 파도가 휩쓸고 간 흔적이 심했지만 아직 수색해보지 않은 곳이었죠. 태백은 갑자기 멈춰서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어요. 김윤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밑에 뭔가 있어요. 사람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곳을 파보세요. 몇 분 후 정말로 생존자가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있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최첨단 장비들로도 찾지 못했던 생존자를 개 한 마리가 찾아낸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김윤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백이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의 냄새를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거든요. 기계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제서야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를 구조한 후 태백은 계속해서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이계의 능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태백이 향한 곳은 악마의 절벽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평소에도 접근이 위험한 곳인데 쓰나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졌죠. 거기는 너무 위험해요. 절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저는 김윤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태백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태백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거기 있을 거예요. 김윤수의 말을 듣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만약 정말 생존자가 있다면 구조해야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가야 해요. 우리는 로프와 헬멧을 착용하고 태백을 따라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길이었어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백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절벽 중간쯤에 있는 작은 동굴 앞에서 태백이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동굴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6명이 갇혀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생존자들을 찾아냈다니요.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태백이 계속해서 안전한 길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태백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영영 구조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김윤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했죠. 기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고요. 절벽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한 후 우리는 해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2차 쓰나미 경보였습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구조팀원들이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윤수가 태백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태백아, 가자. 위험해. 하지만 태백은 여전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덮쳐올 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말이죠. 태백아, 안 돼. 김윤수가 뒤쫓아갔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따라갔어요. 태백이 향한 곳에는 구조되지 못한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파도에 휩쓸려갈 위험에 처한 노인이었어요. 2차 쓰나미가 오면 저분은 살 수 없어요. 김윤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파도가 이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태백은 그 노인 곁으로 가서 자신의 몸으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짖으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빨리 구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백이가 저분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구조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간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로프를 사용해서 급히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태백도 함께 끌어올렸죠. 2차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기 바로 몇 분 전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저는 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에 저는 정말 숭고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는 현장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백과 김윤수 그리고 한국 구조팀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태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의 최고 경위를 표하는 경례를 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백아, 내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감사해. 너는 진짜 영웅이야. 저는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수에게도 말했어요. 김윤수 씨, 제가 처음에 당신들을 무시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 편견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뻔했습니다. 김윤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날 구조 작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47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는데 그중 32명이 태백이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첨단 장비들이 찾아낸 것보다 훨씬 많았죠.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이 태백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프랑스에서 보여준 기적. 첨단 기술을 넘어선 동물의 직감. 편견을 넘어선 국제적 협력의 모범 사례.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제가 과거에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부 개인들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했어요. 태백과 김윤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특히 한국의 구조 기술과 정신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윤수와 태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 과거 편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도시였죠. 김윤수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무지했었어요. 김윤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구조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지혜와 결합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진돗개 같은 전통적인 구조견들의 능력이 현대 기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계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과의 재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했고 결국
프랑스-한국 재난협력 MOU가 체결되었어요.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재난 대응 기술 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이는 프랑스와 한국 양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기술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작은 생명체의 직감과 용기가 최첨단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태백이와 김윤수를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스승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구조 기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스피릿, 즉 한국 정신이 가진 따뜻함과 희생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기계가 아닌 작은 생명의 활약.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진돗개의 활약상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출난 활약을 펼친 우리의 진돗개 태백에게 칭찬 한마디씩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항상 감동을 함께하고 싶은 감동과 함께였습니다.